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정혜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 하나만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어젯밤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4시간? 5시간? 아니면 6시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시하는 단 1~2시간의 수면 부족. 그것이 당신의 뇌를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의학 연구가 증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 밤 잠드는 순간 스스로의 수명과 건강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을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잠의 중요성이 아닌 수면이 곧 생명 연장 버튼이라는 의학적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수면 부족의 빚을 갚고 만성 통증과 불치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왜 잠이 보약이 아니라 생명인가?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안 자도 피곤해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현대인의 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죠. 거실에 밝은 조명이 자정까지 켜져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다가 새벽 2시에 잠들곤 합니다. 하루 정도 늦게 자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 밝고 늦은 취침 시간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대공사 시간이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충전하는 시간, 쉬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완전히 틀렸습니다. 잠은 여러분의 몸과 뇌가 대규모 정화 작업과 수리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거실에는 먼지가 쌓이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이고, 화장실은 청소가 필요하고, 쓰레기통은 가득 차죠. 이걸 치우지 않고 계속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점점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고 결국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뇌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세포에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독소들이 축적됩니다. 이걸 청소하고 수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잠입니다. 뇌의 청소부 글림프 시스템의 비밀. 여러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2012년에야 발견된 비교적 최근의 의학적 발견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교수 연구팀이 발견했죠.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수면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의 하수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뇌에 이게 쌓이면 신경세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이 깊이 들면
뇌의 세포들 사이 공간이 60%나 넓어집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그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마치 세차하듯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뇌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 과정이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청소 작업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4시간, 5시간만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49% 높아집니다. 49%입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마다 뇌실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뇌실 확장이 뭐냐고요? 뇌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물리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 벌써 뇌가 많이 작아진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자기 시작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수면이 불러오는 죽음의 빚. 여러분, 수면 부족을 빚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 빚은 갚으면 되지만 수면 빚은 갚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입니다. 1.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침묵의 암살자. 제 환자 중에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2세 평범한 회사원이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고요. 혈압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몇 시간 주무세요? 아, 바빠서 5시간 정도요. 많이 자면 6시간? 바로 그겁니다. 수면 부족이 심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죠.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수축기 혈압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측정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걸 야간 혈압 강화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밤에 쉬는 시간인 거죠.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일하는 직장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인데요. 불면증을 겪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8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8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흡연이 폐암 위험을 15에서 30배 높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수면 부족도 그에 준하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이런 질환들이 수면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김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약도 중요하지만 잠을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심장 보호약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수면의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환절기만 되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나요?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 때문? 체력 때문? 아닙니다.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64명의 건강한 성인을 모아서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기에 걸리는지 관찰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2배 높았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4배 이상 더 쉽게 감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훈련시킵니다. 특히 T세포와 NK세포라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를 강화시킵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세포들이 잠을 자는 동안 만들어지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있는 면역세포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만 4시간 자도 NK세포 활성이 7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입니다. 하룻밤 만에 면역력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독감, 폐렴, 요로감염, 심지어 대상포진 같은 질환도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이미 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그런데 아세요? 수면 부족하면 백신 효과도 떨어진다는 걸?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잠을 충분히 잔 그룹은 항체가 잘 만들어졌지만 수면 부족 그룹은 항체 생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국 면역력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이나 우리가 자는 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먹는 것도 줄였는데 왜 이러죠?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밤에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6시간? 바로 그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에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과 그렐린. 렙틴은 배부른 호르몬입니다.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렐린은 배고픈 호르몬입니다. 배고파, 뭐 먹어야겠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면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를 보시죠. 평소 5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렙틴 호르몬이 15.5% 더 적게 생성됩니다. 동시에 그렐린은 14.9% 더 많이 생성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항상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부족한 날에는 평소보다 559칼로리를 더 섭취한다고 합니다. 559칼로리가 얼마냐고요? 햄버거 하나 정도입니다. 매일 햄버거 하나씩 더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게다가 수면 부족하면 특히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빠른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샐러드보다는 피자, 과일보다는 과자. 이런 식으로 식욕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6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하는 남성은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2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인슐린이 혈당 좀 받아라고 해도 세포들이 싫어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단 하룻밤만 4시간 자도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병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수면입니다. 혈당 관리하려면 잠부터 제대로 주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 수면이 열쇠다. 1. 통증을 키우는 잠의 배신.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75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더 아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연 진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진통제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만들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자연 진통제가 부족해집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같은 통증이라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만 7천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성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섬유근 육통, 만성 요통, 두통, 이런 질환들과 수면 부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진통제 효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잘 잔 사람이 더 큰 효과를 봅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하면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무릎 통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수면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주무셔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면제와 통증 치료를 병행하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드니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죠.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우울증과 수면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우울증 환자가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잠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잠을 못 자서 우울해지는 걸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면 부족이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시죠.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마다 정신적 장애 수준이 5%씩 증가했습니다. 하루 6시간 자는 아이가 7시간 자는 아이보다 우울증 위험이 5% 높다는 겁니다. 5시간으로 줄면 10%, 4시간으로 줄면 15%, 이렇게 누적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은 감정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REM 수면이 중요한데요. REM 수면 중에 뇌는 낮에 겪은 감정적 경험들을 정리합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정신적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감정 조절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fMRI로 뇌를 촬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한 사람의 뇌를 보니 편도체의 활동이 60% 증가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반면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죠. 결국 수면 부족하면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겁니다. 가속 페달은 밟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항우울제보다 먼저 수면을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의 첫 단계로 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건강장수국 독일의 비밀 저녁 7시의 기적.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주? 소시지? 자동차? 저는 의사로서 독일의 수면 문화에 주목합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강장수 국가입니다. 평균 수명도 길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낮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문화입니다. 독일 가정의 저녁 풍경. 독일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저녁 7시나 8시면 많은 가정이 집에 불을 끕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고 어른들도 수면 준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밤 11시쯤 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놀란 게 밤 10시인데도 거리가 환하고 사람들이 많고 식당이 다 열려 있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다들 잠자는 시간인데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왜 일찍 불을 끄는가? 단순히 일찍 자는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조명을 낮춥니다. 간접 조명을 켜거나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TV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침실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숙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비밀. 독일이 저녁을 일찍 먹는 이유도 있습니다. 소화가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에도 이와 장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독일 사람들은 저녁 6, 7시에 식사하고 적어도 2-3시간 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독일에는 파이어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축하의 저녁인데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일을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은 오롯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문화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퇴근해도 카톡이 울립니다. 밤 10시에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수면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혜민 의사의 특급 숙면 솔루션.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특급 숙면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솔루션은 빛 차단하고 수면 호르몬을 지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을 기억하시죠? 어둠의 호르몬,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빛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조금만 밝아도 분비가 억제됩니다. 특히 푸른빛이 최악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 이게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실천 방법 첫째.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디톡스.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오세요.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 때문에 폰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람 시계 하나 사세요. 5,000원이면 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5,000원 투자하세요. 실천 방법 두 번째. 조명 바꾸기. 저녁 8시 이후에는 밝은 형광등을 끄세요. 대신 간접 조명을 켜세요. 주황빛이나 노란빛의 따뜻한 조명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전구도 많습니다. 저녁에는 자동으로 색온도가 바뀌는 전구. 이런 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 침실은 동굴처럼.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디지털 시계에 불빛도 가리세요. 작은 LED 하나라도 뇌는 감지합니다. 아직 낮인가? 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야 합니다. 손을 눈앞에 대도 안 보일 정도. 그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 첫째. 잠자는 시간 고정하기. 주중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는 늦잠 자야지. 이거 안 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월요일에 더 피곤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이게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 둘째. 잠들기 전 의식 만들기.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루틴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9시 따뜻한 물로 샤워, 9시 20분 가벼운 스트레칭, 9시 30분 책 읽기, 10시 소등하고 취침.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샤워만 해도 졸리기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 셋째. 따뜻한 샤워의 과학. 왜 샤워가 중요할까요? 체온 변화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샤워 후 체온이 내려갑니다. 이 체온 하강이 졸음을 유발합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샤워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각성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편안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솔루션 셋. 침대는 오직 잠만.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이것저것 합니다. TV 봅니다. 핸드폰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업무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대는 뭐 하는 곳이지? 잠자는 곳인지 일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실천 방법 하나. 침대는 잠만.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세요. 부부관계는 예외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하세요. 책 읽기도 침대 말고 소파에서. 핸드폰도 침대 말고 책상에서. 이렇게 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침대는 잠. 이 공식이 새겨집니다. 실천 방법 2. 20분 규칙. 침대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잠이 안 옵니다. 대신 일어나서 어두운 거실에서 지루한 일을 하세요. 단조로운 음악 듣기, 지루한 책 읽기, 명상하기. 다시 졸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침대와 잠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솔루션 넷. 낮 시간 활용하기. 좋은 수면은 낮에 만들어집니다. 밤에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5분 동안 햇빛을 쬐세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가능하면 산책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햇빛이 생체 리듬을 리셋합니다.
지금은 아침이야, 낮이야. 뇌가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카페인은 각성제입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이런 것들에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특히 저녁 커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뭐든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세요. 격렬한 운동은 각성시킵니다.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시원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방해합니다. 18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약간 서늘한 느낌. 이불을 덮었을 때 딱 좋은 온도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힙니다. 너무 습하면 불쾌합니다.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세요. 소음 조용하게.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다른 소음을 가려줍니다. 침구 편안하게. 매트리스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안 됩니다. 등과 목이 편안한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20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뇌의 청소부터 심장 보호까지, 면역력 증강부터 체중 조절까지, 통증 감소부터 정신 건강까지 모든 것이 수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법, 그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어떤 명약도, 어떤 건강식품도 좋은 수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세요. 침실 조명을 낮추세요. 9시에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10시에 불을 끄세요. 그리고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2주만 견디세요. 2주 후면 몸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낮에 졸리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1개월 후면 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감소합니다. 3개월 후면 삶이 바뀝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생산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귀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7시간 숙면 도전, 이렇게 선언하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